일반 백성에게는 주로 왕은 이제 읍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한테는 상소를 당하면서 여기는 불쌍한 애들 보살펴줘야 돼. 여기는 나보다 말 잘하고 논리력 강한 애들이 과거 시험 통과한 애들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조선 때부터 프로 민원러의 기질이 있었다. 민원을 많이 넣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조선은 민원의 국가고요. 한국도 민원의 국가고요. 예. 우리 민원 많이 넣긴 하죠. 민원은 뭐냐면 일단 조선 사람들은 어쨌든 사대부들이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런 목적에서 국가를 세웠다라는 걸 백성들한테 엄청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민본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든 나라가 맞아? 이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게 뭐냐면 네. 이 민원이란 건 뭐냐면 저 억울한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배고픈 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사실은 엉자를 놓는 게 민원이에요. 조선의 민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민원하면 생각나는 게 조선의 민원하면 신문고를 생각하잖아요. 신문고. 실제 신문고가 사용된 적은 굉장히 적었고 사용되었던 시대도 다 합하면 굉장히 적어요. 신문고는 송나라에서 원래는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본다 왔어요. 근데 절차가 복잡해요. 그냥 자기 동네 수령하고 합의가 안 돼. 수령한테 민원을 넣는데 네. 수령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또랑. 예. 그러면은 조정의 민원을 왕한테 직접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그 절차가 복잡해요. 그 절차를 다 기다리는 데까지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북을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북을 치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런 걸 하기 싫어했어요. 신문고. 뭘 했냐면 격쟁을 했습니다. 조선의 격쟁. 민원은 99% 격쟁이에요. 꽹과리 치는 거 아닌가 그거? 꽹가리 치고 징 치고 하면서 왕이 행차할 때 그죠? 왕이 행차할 때 꽹가리 치고 징 치고 행차길을 막아서서 예. 자해 공갈하는 걸 들어놓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면 밟고 가지 그냥은 못 간다. 근데 그때 이게 조선 완전 태종 이방원 때는 네. 이 사람 별명 킬방원인데 킬방원 때는 조선왕조 극초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킬방원도 그 격쟁을 당했어요. 길방원조차. 예, 시각장애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예.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둘러싸여서 쌀 한 섬씩을 뜯기고 풀려났어요. 우리의 킬방원이. 정말. 예, 근데 그때는 그 시각장애인들도 대부분의 인생을 고려인으로 살았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조선왕조 극초기니까. 그렇죠. 근데 고려시대에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왕의 호위 부사들한테. 예.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그 일은 뭐냐면 조선시대 극초반부터 사람들은 조선 왕조가 성립되고 난 거의 직후부터 사람들은 국가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 너희가 민본주의를 기치로 새 나라를 만들었으면 증명을 해봐라 이건가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그거를 최대한 그 이익을 누리고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격쟁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격쟁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왕들이 세종대왕도 똑같이 이제 시각장애인들한테 둘러싸여서 똑같이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구 잡힌 거죠. 저 부자는 장애인들한테 특히 약하다. 왕이 호구 잡히는 나라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 행차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걸땀을 넘어서 주상전하 살려주세요 하면서 꽹가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예. 야. 그러면 형식적으로 곤장을 맞을 때도 있긴 했지만 예. 한 3대 정도로 아주 살살 맞는 거죠. 그러네. 예,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은 왕은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의 민원이 무서운 이유는 조선은 서류행정의 나라고 기록의 나라예요. 모든 게 조선왕조실록 순고정권 일기에 다 기록돼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이 격쟁에 한번 걸리면 이거를 공평무사하게 최대한 노력해서 처리했다. 이 민원을 해결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처리한 민원이 숫자가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인들끼리의 고소고발이 왕한테 올라오는 거는 상언이라고 하는데 예. 상언과 격쟁 민원을 합쳐서 네. 3,355건의 민원을 처리했어요. 이 정도는 거의 다산 콜센터 수준 아니에요? 아니 정조왕 때만 3,000건 넘게. 그러면 정조 때 와. 이제 그 정약용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다산 콜센터였던 거죠. 그러네. 예. 모든 업무를 다 보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에 왕들이 옛날에 시달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다가 노조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주민센터에. 뭐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정조 같은 임금님도 그러니까 조선왕조 왕들이 다 단명하잖아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가 컸겠네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업무를 다 봐도 잠자는 시간이 그 모든 업무를 제 시간에 다 처리해도 잠자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처리하느라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매일매일 휴일도 없이 일하다가 다 등창 걸려서 죽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만큼 공공기관 아니면 기업 AS 센터, 콜센터 이런 데 민원 많이 넣는 민족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구 10,000명당 고소 고발 건수가
우리가 일본보다 150배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읍소와 상소의 민족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읍소와 상소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억울하면 기본적으로 못 참고 공공기관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냥 대기업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으로 보거든요. 이 관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면 안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민족적 기질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읍소와 상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소는 임금님한테 따지는 거죠. 사대부들이 주로. 예, 주로 사대부들인 건 이분들이 이제 한문을 잘 쓰니까. 근데 사실은 기생도 상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전하께서는 틀리고 나는 맞다. 아, 기생도 그냥 일반 백성들도 다 상소를 올릴 수가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예. 문장력이 없으니까 일본 백성들이 힘들지만 기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대부들하고 자기 손님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니까 편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제 고급 기생들은 예, 글을 좀 쓰니까 이제 그 왕한테 옛날에 이제 평양기생 초월이라고 하는 예, 그 기생이 그 임금님한테 그 임금님 디스를 엄청 하는 그 상소를 올린 적이 있어요. 디스 상소를? 예, 근데 자기 평양 기생 선배 중에 그 평양 기생 선배랑 내가 그 언니 잘 아는데 엄청 못된 언니다. 같이 그 좀 놀지 말고 그 뭐 중전마마나 잘 좀 보살피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디스하는. 아, 왕이 그 선배랑 놀았구나. 예, 그래서 뭐야 상소문에 보면 왜 그렇게 그 선배 언니를 싫어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고사지를 왕한테 직접. 보니까 그 묘사된 내용을 보니까 엄청 미인으로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 미모에 속지 마라.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왕이 기생이랑 놀 때 미모에 속지 뭐에 속습니까? 이제 그런 게 상소고 읍소는 말 그 울읍잖아요. 읍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저 배고파요. 저 죽게 생겼어요. 저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읍소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게는 주로 왕은 이제 읍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한테는 상소를 당하면서 여기는 불쌍한 애들 보살펴줘야 돼. 여기는 나보다 말 잘하고 논리력 강한 애들이 과거 시험 통과한 애들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극한 직업이네. 예. 그래서 이제 읍소의 현대적인 예는 한국 드라마 보면 좀 이렇게 약자가 강자한테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 막 붙들면서 막 좀 사정 좀 봐달라고 하는. 쇠매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외국의 K 드라마 팬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섭거나 왜냐하면 그게 그런 일이 외국에는 없으니까 권력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예, 그러니까 좀 그 무릎 꿇은 사람에게 약간 공포를 느끼거나 이게 너무 뜨악하니까 아니면 너무 저렇게까지 비굴해도 되는 거야? 한국은 정말 저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 무릎 꿇고 빌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눈이 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쇼죠, 쇼. 예,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나를 물리치는 네가 인간도 안 되는 짐승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성이 남아있는 사람인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은근한 협박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걸 이제 외국 분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좀 정근대 같지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조선이 결국은 몰락하지 않습니까, 작가님? 네. 몰락의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몰락의 이유는 일단 경신대기근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첫 번째 보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회적 모순이 계속해서 이제 그 강화되면서 양극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신대기근 이후부터 쭉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그 많던 자작농들이 자꾸 이제 그 가뭄이 들 때마다 고리쌀을 빌려 먹고 그걸 갚지 못하게 되면 땅을 팔고 하면서 소작농으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남의 논에서 이제 그 논밭을 붙여먹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바치냐.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금대로 내면서 기본적으로 50%를 바쳐요. 땅 주인한테. 네. 자기가 일은 자기가 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경제적 체력이 약해지죠. 그럼 내가 저축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 50%를 바치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뭄이 올 때마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뭄이 올 때마다 빚을 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반복되면 이제 조선시대 말이 되면은 이사벨라 버스 비숍 여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조선에는 착취당하는 자와 착취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준비가 된 거죠. 경제적 모순에 의해서. 그다음에 탕평책을 영조가 추진을 해서 관철시켰잖아요. 붕당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는 영조가 워낙 성격이 괴팍한 카리스마 있는 군주여서 그렇고 정조가 워낙 천재여서 그랬지. 그 이유가 되면 탕평책이 뭐가 되냐면 붕당이 사라지니까 토론이 사라져요. 그 논쟁이 사라지고 서로 탄핵하고 다른 정파를 탄핵하고 하는 게 사라지면서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대선 총선이 없어진 거예요. 서로 이제 견제하는 역할을 붕당 정치가 해줬는데. 그러니까 단일 세력이 결국은 그냥 모든 국가를 소유하다시피 전행하는 세도 정치로 귀결됩니다. 세도 정치로.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 제가 그 국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조 때 6년 동안 식목 사업을 해요. 나무 심기. 우리 강산 푸르게 사업을 합니다. 예. 6년 동안 몇 예. 그루를 심을게요? 네? 1200만 그루를 심어요. 진짜 6년 동안? 6년 동안. 와. 1200만 그루를 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조 때의 조선의 행정력은 사실은 선진국의 일원이죠. 뭐 그냥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정도 수준의 나라였던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그 정조가 돌아가시고 예. 이제 세도 정치하고 양극화되고 이제 조선의 뭐 수자원, 삼림자원, 그다음에 그 어떤 땅의 지력도 소모가 됩니다. 예. 워낙 척박했다는데 하도 오랫동안 농사가 지어서 네.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고종 때가 되면 한 100년쯤이 지납니다. 네. 고종 때 우리 강산 푸르게 한 번 더 합니다. 전국에 예. 낑낑거리고 해서 5만 그루를 심어요. 겨우. 그러니까 국력이 이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추락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조선은 시대별로 다르고 한 시대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수립 200년짜리를 살던 어떤 농부에게 조선이 실패한 체제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결국 망했다고 해서 야만인의 군대에 패배한 나라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조선의 마지막 모습으로 조선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요 정도 실드는 쳐주고 싶어요. 조선에 대해서.